안녕하세요. 알통 알아가면서 운동하면 통한다. 피지컬 데이터 문P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운동 루틴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저산소 환경에서의 근력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근수행 능력, 체성분 변화, 그리고 혈액학적 지표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 예정인데요. 과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훈련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저산소 상태에서 힘들게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해수면에서의 정상 산소 농도는 약 20.9%입니다. 하지만 고도 4,300m에 해당하는 저산소 환경에서는 산소 농도가 무려 13%까지 떨어지죠.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환경은 우리 몸에 특별한 자극을 주는데요.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의 대사 반응을 극적으로 증폭시켜서 근육의 성장, 즉 근비대를 촉진하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적은 산소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흥미로운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총 32명의 운동 경험이 없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산소 농도 13%의 저산소 환경에서, 다른 한 그룹은 정상 산소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총 7주간 주 3회 세션당 약 60분씩 훈련을 진행했고요. 이 모든 과정은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단일 눈가림 무작위 대조군 연구 방식으로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저희의 훈련 프로토콜은 점진적 과부하와 실패 지점 도달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따랐습니다. 전신 5대 운동을 순서대로 수행하며 1RM, 즉 최대 반복 가능 중량의 65%에서 시작해 75%, 최종적으로 80%까지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세트는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까지, 즉 근실패 지점까지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세트 간 휴식 시간은 대사 스트레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확히 90초를 엄수했고요.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핵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입니다. 동일한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산소 그룹은 근육량이 무려 1.80% 증가한 반면 정상산소 그룹은 0.38% 증가에 그쳤습니다. 체지방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저산소 그룹은 체지방이 무려 6.83% 감소한 반면 정상산소 그룹은 오히려 1.26%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산소 환경에서의 운동이 체지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태우고 근성장을 유의미하게 촉진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바디로도 객관적인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신체 둘레의 변화인데요. 팔 둘레를 보시면 저산소 그룹은 28.8cm에서 30.0cm로, 정상 그룹은 31.6cm에서 33.0cm로 증가했습니다. 허벅지 둘레와 종아리 둘레 역시 두 그룹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산소 운동이 정상 산소 운동만큼이나 우수한 신체 발달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며 심지어 특정 지표에서는 더 뛰어난 결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근력의 변화입니다. 하프 스쿼트와 벤치프레스 1RM 변화를 살펴보니 두 그룹 모두 유의미한 근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75에서 80% 1RM의 강도 높은 훈련이 산소 농도와는 상관없이 강력한 근력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이셉스 컬 종목입니다. 저산소 그룹은 무려 25.79%의 향상을 보이며 정상산소 그룹의 11.12%보다 훨씬 높은 근력 향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근력 향상에 있어서는 산소 농도보다는 운동 강도와 휴식 시간 같은 기계적 장력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특정 운동에서는 저산소 환경이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훈련 종료 후의 효과, 즉 휴식기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주간의 훈련 후 3주간의 휴식기를 가졌을 때 우리 몸의 혈액학적 변화는 어땠을까요? 적혈구 용적률 변화를 보면 정상산소 그룹은 휴식기 동안 적혈구 용적률이 감소한 반면 저산소 그룹은 오히려 높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저산소 환경에서 훈련한 후에는 몸이 혈액학적으로 유리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건강과 운동 능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저산소 자극이 어떻게 근비대와 지방 연소를 극대화하는 걸까요?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산소 훈련은 산소 공급을 제한하여 젖산과 같은 대사 산물을 급증시킵니다. 이는 우리 몸에 강력한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HIF-1라는 특별한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HIF-1는 동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에너지 지질 대사율을 증가시켜요. 결과적으로 위성세포 증식을 자극하여 근육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체지방 연소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산소 부족이 근육에 가해지는 기계적 장력의 부족분을 대사적 스트레스로 완벽하게 보상해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 모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내일 당장 헬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산소 루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고도 훈련 마스크를 활용해 보세요. 일반 헬스장에서 고도 4,300m 환경을 모방하여 산소 농도를 13%로 조절하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둘째, 65에서 80% 원RM으로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세요. 세트당 정해진 횟수보다는 중강도 무게로 더 이상 들 수 없을 때까지, 즉 근실패 지점까지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3세트를 권장합니다. 셋째, 세트 간 휴식은 정확히 90초를 지켜주세요. 대사 스트레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관절 대근육 운동 위주로 진행하세요. 벤치프레스, 스쿼트, 바벨로우 등 전신 근육을 많이 쓰는 5대 운동이 호르몬 반응을 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운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시길 바랍니다.